네, 오늘 성공투자 오증시 2부 긴급 진단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반도체 쪽 한번 집중 조명해 볼 텐데요. 정부가 반도체 투자 지원금을 정말 많이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관세 타격 여파도 우리가 무사히 좀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의 고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요, 지난번도 출연을 해주셨던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김원재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정부가 반도체 투자 지원금 규모를 33조 원까지 확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부장 지원, 차세대 반도체 장비 확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지, 앞으로 반도체주에 미칠 효과와 그 이유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번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변화예요. 지금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뭐 많이 생산을 한다,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생산 증대보다는 생태계 체질 개선, 이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혔다고 봅니다. 지금 뭐 AI로 해서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더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이때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기존에 알고 있던 설계, 소재, 장비 또는 인재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좀 장기적인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도 주목을 투자를 한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네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늘 해왔던 얘기긴 하지만 소부장의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 투자를 하면 한 30%에서 50%까지 지원을 하고 건당 150억 원, 기업당 한 200억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이 뭐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뭐 모두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소부장 중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투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독립 없이는 저희 장기 생존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네 가지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장비 확충입니다. 이 지원 내용은 이게 팹리스 기업이 또 AI 반도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공 인프라, 이럴 때 장비를 확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아시죠? 거기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 팹입니다. 이런 미니 팹을 왜냐하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뭐 굉장히 보안이 강조되고 있는 프라이빗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니 팹을 아마 2031년까지 구축해서 실제적인 소부장 기업들의 검증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진짜 소부장 이런 설계 기술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의 국비 지원 확대입니다. 이거는 또 용인 평택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송전화 또 지중화 이런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을 해서 투자 규모가 무려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이런 전력이나 용수, 이런 인프라의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까지 상향하는 거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실제적인 클러스터의 조기 조성, 안정적인 전력 등에 실제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역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우수 인재 확보하고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특히 반도체 석박사 고급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최고 수준의 우수 연구자를 우리 인바운드로 안쪽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지금 현재 반도체 아카데미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학교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우수 인재 확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걸로 알아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네. 걱정은 미국 쪽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안보 역량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자제품 쪽에도 관세를 유예한 것처럼 반도체 역시 미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세율을 신중하게 결정 내릴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교수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도체 관련 관세율을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게 사실 반도체가 이게 민간 영역을 벗어났거든요. 어느 회사가 예를 들면 돈이 있고 뭐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영역이 아니라 공공까지 확대되는 이런 국가의 어떤 첨단 무기부터 뭐 통신 전력망, 국가 기관망까지 이제 관여하는 어떻게 보면 뇌에 해당하는 전략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 여기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상품이나 어떤 자재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대통령이 뭐 관세 부거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이었죠. 4월 1일 날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 이게 이제 우리 미국에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지금 얘기를 한 게 30% 우리나라가 뭐 ICT 대미 흑자가 30%가 되니까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미 반도체에 약 25% 관세 부과하고 1년 내에 더 높이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32조 이거 수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만약에 관세를 너무 높게 매기면 미국이 얼마나 이런 빅테크 기업이 많습니까? 이 기업조차 피해가 갑니다. 이 기업들은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의존도가 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실제적으로는 25%보다는 낮은 수준인 한 10에서 15% 수준에서 관세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10에서 15% 정도를 예상하고 네.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트럼프 압박에 미국 현지 추가 공장 건설도 우리 업체들은 고려하고 있을 텐데 당장 수십조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네. 네. 비용이 큰 팹보다 이 패키지 공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도 네. 한국도 서로 윈윈하는 효과적인 방법, 패키지 공장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팹에서 정말 첨단 장비와 첨단 공정을 사용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칩을 제조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가 하이텍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HBM을 예를 들면 그 칩을 만들고 나서 패키징 하는데 더 어려운 기술이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이게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칩을 만든 이후에 마지막 단계가 패키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고 근데 이 패키지가 이제 최종 출하지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후단 공정인 패키징을 최종 출하지가 미국으로 된다면은 현재 관세 매기인데 관세 회피 효과도 있고요. 또 이런 빅테크 있죠. 미국의 빅테크의 고객사 대응도 굉장히 빠르게 또 그 회사들이 좋아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보조금이나 관세 회피 목적 있는 거가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분업 체계 하는 거는 미국 내 생산의 이제 비용 부담이 조금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재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